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강인이 꿈에도 그리던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강인의 PSG는 난적 도르트문트를 만나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PSG는 조별리그 추첨에서 AC밀란, 뉴캐슬 유나이티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함께 F조에 편성되면서 조별리그 죽음의 조에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는 빠졌지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후반 35분 비토르 마차도 페헤이라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시즌 초 두 경기에서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 입단 후 처음으로 미드필더로 변신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복귀하고 우스만 덴벨레가 이적 시장 막판 합류하면서 이강인이 미드필더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오른쪽 미드필더로 투입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한 달 만에 경기에 나선 것이었지만 이강인의 몸놀림은 가벼웠습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볼터치와 날카로운 전진 패스는 여전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짧은 탓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교체 투입되어 뛴 시간은 불과 15분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몸놀림을 보여주며 현지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일단 부상 복귀 후 복귀전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날카로운 패스를 은바페에게 연결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경기라 의미가 컸습니다. 지난 8월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친 뒤 치료에 전념해오던 이강인은 복귀전에서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공격진의 날카로운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은바페와의 호흡이 돋보였는데요. 후반 81분 이강인의 왼발 패스가 은바페에게 정확히 전달되며 이강인, 은바페, 반대편 덴벨레의 크로스로 마무리되는 공격 전개 방식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창의적인 패스 능력이 스피드를 앞세운 은바페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 83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강인은 상대 선수의 압박을 정확한 패스로 풀어내 전방에 있던 은바페에게 연결했습니다. 은바페는 덴벨레에게 패스했는데 덴벨레는 논스톱 크로스로 하무스에게 연결했습니다. 이때 상대 선수가 몸을 날려 하무스를 막지 않았다면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 페이크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2번이나 속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 95분에는 득점으로 연결될 뻔한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에서 에메리로 그 뒤에 은바페로 이어지는 빠른 패스 전개 뒤에 은바페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비록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창의적인 패싱 루트를 도르트문트 수비진은 그야말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96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강인의 발끝에서 은바페로 연결되었고 은바페는 배후로 침투하는 하무스에게 연결, 로빙 슛으로 득점이 되었으나 이번에도 옵사이드로 무효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에서 시작해 은바페나 하무스로 연결되는 비슷한 전개 방식이었고 도르트문트 수비진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무스의 침투 동작이 옵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조금 아쉬웠지만 중앙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다가 순식간에 측면으로 넘어가 은바페와 호흡을 맞추는 이강인의 공간 창출 능력은 아주 돋보였습니다. PSG는 추가골을 얻지는 못했지만 후반에 이강인을 투입한 이후 날카로운 공격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강인의 능력을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패스 성공률, 경합 승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왼쪽에 치우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히트맵을 보면 왼쪽 풀백과 같은 움직임까지 소화했고 무엇보다 은바페와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자신에게 주어진 왼쪽 메잘라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면서 경우에 따라 왼쪽 측면으로 넘어가 창의적인 패스로 은바페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더구나 부상 후 첫 복귀전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교체 출전이었고 죽음의 조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른 것을 감안하면 온갖 숨막히는 조건 속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입니다. 외신들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이강인, 은바페와 첫 호흡에서 패스 100% 성공하다,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찬사를 받았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볼터치 14회, 패스 성공률 100%, 지상 경합 승리 1회, 피파울 1회 등을 기록하며 평점 6.7점을 받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훌륭하게 돌아왔다. 그가 전환 장면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흥미로웠다. 이강인은 많아야 10번 정도 공을 만졌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강인은 정말로 천재 플레이메이커다 등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돌아온 이강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이 통계업체 베스트 갬블링 사이트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챔스 우승팀을 예상했는데 PSG의 우승 가능성은 32개 팀 중 6위였습니다. 업체가 예상한 올 시즌 우승팀은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이어 2위 바이에른 뮌헨, 3위 레알 마드리드, 4위 아스널, 6위 PSG였습니다. 작년 시즌에는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은바페 등 초호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축구 통계 업체들은 PSG의 챔피언스 우승 확률을 1.43%로 전망했는데요. 이것은 16강에 오른 팀 중 14번째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 업체들은 메시도 네이마르도 없는 PSG의 우승 가능성을 32개 팀 중 6위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도 역시 PSG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팀의 주축이었던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팀을 떠났지만 은바페를 잔류시켰고 이강인을 비롯해 덴벨레, 루이카 에르난데스, 렌달 콜로 무아니 등 알짜배기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로 PSG 공격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신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우승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이강인의 성공적인 복귀전 소식에 가장 설레는 사람은 바로 황선홍 감독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은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3연패 청신호를 켰습니다. 사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황선홍은 우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평가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이강인이 아직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선홍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PSG에 이강인의 차출 협조를 의뢰했지만 PSG는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챔피언스리그 1차전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PSG의 즉시 전력감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챔스 1차전에서 이강인이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 날카로운 패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데다가 한국이 1차전을 크게 승리해 아시안게임 3연패 청신호가 켜지자 웃으면서 이강인을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이강인이 챔스 몇 경기에 빠지는 것은 뼈아프지만 만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메달을 따면 이강인의 병역 의무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회라는 것을 PSG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매체들도 이강인의 병역 면제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남다릅니다.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17일 22세의 이강인 역시 다른 한국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21개월간 병역 의무가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이를 몇 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손흥민과 김민재 모두 이런 혜택을 받다. 아시안게임과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일부 겹치지만 이강인이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는 PSG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강인은 중국으로 이동해 황선홍호에 합류해 한국의 아시안게임 3연속 금메달 사냥에 선봉에 섭니다. 대표팀은 21일 태국과 2차전을 치르고 24일 바레인과 3차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강인은 3차전부터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이강인이 대표팀에 어떤 시너지를 불러일으킬지 한국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